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고전 소설 홍세태의 김영철 전입니다. 자, 3번 결혼한 남자의 비극, 전쟁으로 짓밟힌 김영철의 삶. 자, 80이 넘도록 전쟁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일자비입니다. 3번 결혼한 남자의 비극, 전쟁으로 짓밟힌 김영철의 삶,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 홍세태, 김영철 전 해석. 1618년 후금을 치기 위해, 후금은 나중에 이 후금이 청나라가 됩니다. 후금을 치기 위해 출정한 도원수 강홍립 부대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만주에서 후금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하여 명나라로 망명한 뒤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전쟁에 나가 큰 빚을 지게 된 김영철이라는 인물의 기구한 일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군역 때문에 평생 전쟁에 종군하며 공을 세웠으나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더욱더 궁핍하게 살아야만 했던 당대 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작가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전을 지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기구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역시 이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척전이 있습니다.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기출 수능 학평이면 한 2년씩 모으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보기입니다. 보기. 이 보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특수한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제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숙종 때 문신 홍세태가 지은 소설입니다. 주인공 김영철은 1618년 후금을 치기 위해 출정한 도원수 광홍립 부대의 일원으로 참전했다가 만주에서 후금의 포로가 됩니다. 그 후 사선을 넘어 명나라로 망명한 뒤 다시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한 평범한 조선인 병사의 기구한 인생 역정을 보여줍니다. 김영철은 후금과 명나라에 처자식을 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향을 잊지 못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차례 부역으로 고초를 겪으며 공을 세웠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는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중이 겪은 이산의 아픔과 종군의 괴로움, 군역의 가혹함 등을 빠짐없이 보여줌으로써 당대 역사를 민중의 입장에서 조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김영철은 서관의 양인 출신, 서쪽 지역입니다. 양인, 보통 양민이라는 거죠. 토병으로 19세에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멀리 이국당에서 후금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3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한 끝에
명나라로 탈출한 데 성공합니다. 자, 그는 명나라에서 다시 몇 년을 거주한 뒤 13년 만에 비로소 고국 땅을 밟습니다. 이 세월 동안 그는 후금과 명나라에서 각각 혼인을 하고 자식들까지 두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그에게 고국으로 귀환은 그리워하던 부모님을 만났다는 점에서 오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처자를 버리고 나왔다는 점에서 평생의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은 고국에 돌아와서도 평탄지 않습니다. 중국어와 만주어를 두루 안다는 이유로 청이 명나라를 공격할 때 조선군의 일원으로 계속 징병되었고 59세의 노령이 되어서까지 산성을 지키는 수졸의 임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자, 그는 잠오산성을 지킨 지 20여 년 만에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세부터 진 군역을 죽어서야 비로소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참 비극적이죠. 감상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참전한 영철은 후금 장수 아라나의 포로가 되어 건주에서 8년 가까이 살면서 두 아들을 얻지만 아들을 두고 명나라 등주로 도망칩니다. 자, 실제 역사적 사건 명청교책이 청나라와 명나라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라나가 중요한데요. 포로가 된 영철을 살려주고 누이와 혼인까지 시켜주었으나 영철은 도망치고 조선으로 돌아왔고 나중에 구원병으로 갔다가 이제 중국어도 잘하죠. 만주어도 잘하니까 구원병으로 갔다가 다시 잡혀서 죽을 위기에 그래 아라나 보니까 임마가 또 왔네 해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입담배 200근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200근이란 게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 귀한 후 고을원이 또 그 전쟁에 가서 이제 공도 세운데 그 값을 빼앗아 가면서 영철은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게 됩니다. 등주에서 6년을 지내며 다시 두 아들을 얻은 영철은 고향 사람을 만나 그의 도움을 얻어 간신히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 13년인가 14년 만의 귀환입니다. 고향에서 다시 가정을 꾸린 영철은 조선의 군대가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 임경업 밑에서 종사하게 됩니다. 청나라 언어 또 중국어에 능통했던 만주어 중국어에 능통했던 영철이 또 필요했죠. 이때 임경업이 명나라 장수에게 조선과 명나라 두 군대가 서로 상해를 끼치지 말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자, 상황상 청나라를 돕고 있지만 명나라를 더 가깝게 여기는 태도, 이런 걸 우리 명을 숭상하고 청을 청나라에 반대하는 사상이죠. 숙명 반청 사상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시기에 청나라 편을 들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우리 어떤 조선 선비들의 어떤 무능함이 드러나는 거죠.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된 겁니다. 명나라 장수가 편지를 읽고, 편지는 임경업의 편지입니다. 명나라 장수의 이제 편지에 답을 하는 건데 우호적 답신이 옵니다. 영철에게 30냥과 배 20표를 선물로 내리고 답장을 써주었다. 돌아오는데 불빛 속에 산 사람이 나타나더니 영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가 이곳이 어찌왔나. 자, 자세히 보니 전유년입니다. 전유년은 또 전에 영철이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영철은 경험 없는 중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대뜸 처자식 소식부터 묻고는 선물로 받은 배 20피를 전유년에게 주며 말했다. 자, 전유년은 명나라 사람으로 영철이 명나라에 지냈을 때 그 유년의 동생과 혼인했습니다. 처남이죠, 처남. 그 영철이 굉장히 기뻤겠죠. 또 미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가지고 와서 아내와 자식에게 전해줘요. 명나라 아내,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명나라 진영에 편지를 전하러 간 영철이 전유년을 만나 처자식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돌아와 배를 대니 날이 밝아왔다. 영철은 임경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임경업이 미처 편지를 뜯어보기도 전에 갑자기 오랑캐, 자, 오랑캐는 청나라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자, 망하는 명과 흥하는 청, 요 청입니다. 청이라는 현실에 무지했던 지배층의 모습이죠. 그 말을 달려왔다. 임경업은 즉시 편지를 숨겼다. 오랑캐 2명이 배에 오르더니 임경업의 목을 움켜잡고 말했다. 우리 군사에 대한 청나라의 난폭함, 오만함이 드러납니다. 이 약소국의 비애가 나타나죠. 우리 소설 중에 이제 황석영의 탑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 장교가 우리나라 군인을 완전히 하인부리듯 대합니다. 너희 쪽 작은 배가 적진에서 오는 것으로 봤다. 이건 영철이 타고 온 배죠. 적진은 명나라 진지입니다. 내 통한 곳이 분명하다. 자, 임경업을 위협하여 옷과 신발을 벗기고 배에 탄 병사들의 옷도 모두 벗겨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랑캐들이 배에 있는 2병사를 보고 자백하라고 추궁하자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아는 임경업과 다른 모습이죠. 자, 임경업 전 박시전 등은 당시 현실에 대한 대리 만족을 위한 요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그냥 밟아버립니다. 자, 물을 깃기 위해 갔었습니다. 병사들의 거짓말이죠. 오랑캐들은 성이 나서 임경업에게 2병사의 목을 베라고 했다. 자, 임경업은 소교에게 눈짓을 했다. 부하를 살리기 위한 신호죠. 청군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사가 이제 청나라 때문에 청나라의 징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군은 뭐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자, 소교는 즉시 검을 거꾸로 잡고 내리쳐 목을 베는 신용을 해 보이고는 자기 코를 때려 검게 피를 묻힌 뒤 이래 해야 청나라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청군을 속이기 위해서죠. 돌아와 오랑캐에게 보여주었다. 오랑캐는 그제야 돌아갔다. 군사가 명나라와 내통을 의심하고 추궁하는 오랑캐 군사입니다. 이날 임경업은 명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명나라 군대가 앞으로 밀고 나와 우리 군대를 포위하자 우리 군대는 총알 없는 총을 쏘고 명나라 군대는 화살촉이 빠진 화살을 쏘아댔다. 정군을 속이기 위해서죠. 서로 상해를 입히지 말자는 미략, 비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한참을 싸우며 밀고 밀리기를 3차례나 반복했다. 그러다 명나라 군대가 쇠갈고리를 우리 배에 걸고 육박해 오자 우리 군사들 중에 이것이 미리 약속된 행동임을 모르던 이들이 사태의 위급함을 보고 실탄을 장전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전쟁상에서 미략이 깨어지는 거죠. 결국 일부 명나라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명나라 군대는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7월에 명나라 군대와 오랑캐 군대는 대치 상태를 풀었다. 이건 휴전하고 귀국했다는 거죠. 오랑캐는 다시 임경업으로 하여금 정예병을 선발하여 금주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조선으로 돌아가게 했다. 자, 실패로 끝난 명나라와 임경업의 밀약입니다. 신사년에 유림이 군대를 끌고 금주에 갈 때 영철은 또 총군하게 되었다. 명천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조선 백성들의 모습이죠. 뭐 계속 끌려가는 거죠. 오랑캐 측에서는 아라나, 자, 아라나는 앞에 이야기했죠. 아라나는 우리 지금은 전에는 임경업이 아니고 김영철이 청나라 후금에 잡혔을 때 호의를 베풀고 이래 세선도 맡겼는데 지금은 우리 군사를 지휘하는 감독관입니다. 우리 지휘관 미군 사령관이 전쟁 시 우리 군을 지휘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도 이런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진중에 아라나를 진중에 군사무를 의논하였다. 아라나가 진중의 영철을 보고는 이렇게 꾸짖었다. 자, 아라나는 영철이 후금의 포로가 되었을 때 도와준 인물입니다. 장가도 드려주고요. 나는 내게 3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다. 나옵니다.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해드렸다. 2번이나 도망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주었다. 제수를 너의 아내로 주고
내게 건조의 집안 살림을 맡겼다. 자, 아라나가 영철에게 베푼 세 가지 은혜입니다. 하지만 너는 세 가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 목숨을 살려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도망간 것. 자, 내 말을 기르게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내게 부탁했건만 명나라 놈들과 짜고 나를 배신했다. 자, 배신했죠. 도망가면서 또 내 천리마를 훔쳐갔다.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한다. 용서받기 어려운 영철의 세 가지 죄입니다. 도망간 건 그리 한스럽지 않지만 내 천리마를 잃은 것은 너무 한스러워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프다. 내 반드시 목을 베리라. 영철을 처벌하려는 아라나죠. 그리고는 휘하 기병을 시켜 영철을 포박하게 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이 큰 소리로 외쳤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다. 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훔쳤으니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명나라 놈들이 한 짓이다. 당시 그놈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9명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 뒤지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공께서는 사정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좀 살려주이소 이 말이죠. 아라나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유림이 아라나를 달리며 말했다. 영철이 죄를 짓긴 했습니다만 공께서 예전에 주었으면서 지금 죽인다면 끝까지 덕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영철의 대에 대한 대가를 후히 치르고자 하니 은덕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덕과 대가를 얘기하며 설득하는 요령입니다. 이 대가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가는 입담배 200건을 죗값으로 치렀다. 입담배 200건 덕분에 목숨을 구했지만 조선으로 돌아와서 호조의 군수물 자라고며 갚으라 하는 바람에 영철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신사년 종군한 영철은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대가를 지불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때 덕북은 청나라 건주에서 얻은 영철의 아들입니다. 오랑캐 군중에 있었는데 아라나가 영철에게 말했다. 내 아들을 보고 싶지 않은가? 즉시 덕북을 불러오게 했다. 부자가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니 참 슬프죠. 자, 자신들을 버리고 간 아버지 또 이렇게 또 만나니까 서로 또 많은 감회가 일어날 겁니다. 진정에서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슬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로부터 덕북은 매일 술과 밥, 반찬과 과일을 차려와 영철을 대접했다. 효자죠. 덕북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입니다. 영철은 귀한 과일은 유림에게 먼저 올리고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물러나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때 오랑캐가 금주를 포위했다. 명나라에서는 10만 군사를 구원병으로 보내 오랑캐와 싸움을 벌였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명나라 시대가 끝남과 청나라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죠. 유림은 영철을 홍타이치에게 보내 축하 인사를 했다. 영철이가 이제 말을 만들어 하잖아요. 영철은 아들 덕복을 만나고 명청전쟁에서 승리한 오랑캐, 이제 후금이 승리했죠. 이 후금이 바로 청나라가 됩니다. 영철이 마침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그 노모와 아내는 서러움과 기쁨이 뒤섞여 마치 죽었던 사람을 새로이 만나는 것처럼 반겼다. 영철이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호조에서 관리를 보내 영철에게 은 200량 갚기를 제초하였다. 아라나로부터 이제 입담비 200건을 주고 구해낸 비용을 내라 이거다, 그죠? 호조에 돈 들이는 일이 늦어지자 영유현령은 영철의 일가 친척을 감옥에 가두고 기한을 정해 바치도록 하였다. 전장에서 역할은 무시하고 영철을 핍박하는 현령입니다. 그 연좌제가 있었던 당시 현실이죠. 감옥에 갇힌 일가 친척들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그 중에 한 명이 분개하여 말했다. 영철이 임경업 장군과 유림 장군을 따라 바다로 육지로 총군하면서 들인 노고와 세운 공이 적지 아니한데 어찌 조정에서 조그마한 상 하나 상줘서 주는 일이 없고 도리어 이렇다 살과 뼈를 깎는단 말이냐. 우리는 조선 백성도 아니더란 말이냐. 핍박하는 정치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를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철이 청노새를 팔고 집안의 세간을 다 파니 호조에 갚을 돈의 반 정도를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충당할 길이 없어 결국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나머지를 갚을 수 있었다. 자, 자신과 친족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조정에서는 그 후로도 영철에게 상 주는 일이 없었으니 이 일을 듣는 사람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보상은 없고 착취만 한 데 대한 불만이죠. 나라를 위해 일을 했음에도 재산을 빼앗기는 영철입니다. 이전에 영철의 아버지가 안주선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어머니는 혼을 부르기 위해 남편의 옷을 한 벌 남겨준 적이 있었다. 자, 이런 사람들 많았겠죠. 영철이 집으로 돌아오자 영철의 노모는 아들과 함께 안주성으로 갔다. 그리고 성에 올라 사방을 돌면서 소리 높여 슬피 울고 죽은 남편의 옷을 흔들며 남편의 혼을 부르는 의식을 하였다. 이런 걸 우리 초혼이랍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위로하는 거죠. 어머니가 영철에게 부탁을 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반드시 이 옷을 함께 묻어다오.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죠. 뒤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영철은 어머니의 시신에 옷을 함께 묻어 장사하였다. 영철은 의상, 덕상, 덕발, 기발 네 아들을 두었다. 자, 조선에서 낳은 아들들이죠. 중국에도 네 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종군하며 겪은 고통을 늘 생각하며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까 두려워했다.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무술년에 조정에서 잠호 산성을 고쳐 쌓으며 성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군역을 면해 주었다. 영철이 즉시 내 아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 살았으니 이때 이미 영철의 나이가 60이 넘었다. 군역이 힘들었고 현실의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60이 넘어서도 이래 했겠죠. 영철은 가난 속에서 할 일 없이 늙어가며 가슴속에 불평한 마음 등이 일어날 때마다 성 위에 올라가 북쪽으로 건주를, 남쪽으로 등주를 바라보았다. 청나라 건주의 아내와 두 아들, 명나라 등주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곳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고 있노라 하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가족과 헤어져 지내는 아픔이죠. 영철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저버리고 와 두 곳의 처자식들로 하여금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 살게 했으니, 자, 영철의 자책과 회한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죠. 지금 내 공공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게 어찌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겠는가. 내 잘못이다. 자신의 처지를 하늘이 내린 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또한 한스를 여길 게 뭐 있겠나. 그러면서도 이제 스스로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철은 20여 년간 성을 지키다 84세 되던 해에 죽었다. 죽을 때까지 군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철이죠. 자, 늙어서도 군역을 치르다 죽은 김영철입니다. 자, 와사시는 말한다. 와사시는 글쓴입니다. 우리 보면은 가전에 보면 사시는 이야기한다 간가 사신과 똑같은 역할이다, 그죠? 이 말하는 건 영철의 삶에 대한 논평을 한다는 겁니다. 영철이 전쟁 포로가 되어 후금에서 종살이를 하며 처자식을 얻고 명나라로 탈출하여서도 처자식을 얻었으나 모두 버리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그 의지가 참으로 강직하도다. 자, 영철에 대한 긍정적 평가입니다. 영철이 겪었던 일 또한 기이하지 않는가. 자, 서리적 표현으로 기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읽기 어려운 일이죠. 가도에서 군역을 할 때는 목숨이 괴로운 곳을 다니면서 그 수고로움이 매우 심하였다. 자, 그가 세운 공은 장부에 기록할 만큼 굵직굵직하였으나 일찍이 티끌만큼도 상 주지 않았고 오히려 현령은 말값을 다 찾아갔고 호조 또한 남초값을 갚도록 심하게 독촉했다. 자, 백성들을 부려만 먹고 보답이 없는 조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영철이 늙어서는 성을 지키는 졸개가 되어
가난하고 한스럽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래서야 천하의 충성스러운 선비들에게 무엇으로 권면할 수 있겠는가? 권면은 구원하고 격려에 힘쓰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상태에서 누가 선비들에게 이렇게 구원하고 격려할 수 없다는 거죠. 논공 행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내 김영철이 겪은 일이 잊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겼다. 이런 까닭으로 이 전을 지으니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 조선 땅에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동기죠. 김영철 전을 지은 동기가 나타납니다. 자, 와사시의 평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전소설, 전쟁소설입니다. 성격은 사실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비극적입니다. 주제는 전란으로 인해 초래된 민중의 삶의 고초와 애환, 전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민중의 고초와 애환입니다. 17세기 명청교체기를 마주하는 조선 백성의 고달픔과 당시 지배층의 인식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자, 시점은 전직 작가 시점이고요. 배경은 17세기 조선과 청나라, 명나라를 배경으로 합니다. 김영철의 전쟁 체험과 고향의 가족과 재회하기 위한 고달픈 인생 역정입니다. 자, 명청교체기의 전란이 가져온 조선 민중의 애환, 전쟁 상황에서 민중이 겪은 이산의 아픔과 종군의 괴로움, 자, 군역의 가혹함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중을 대변하는 평범한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현실 자체의 논리와 법칙성에 따른 사건 진행이 나타나고요. 필연성이 뒷받침된 우연성이 나타납니다. 민중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위정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김영철과 사회의 갈등이 나타나고요. 자, 후금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오랑캐로 낮추어 보거나 명나라와 협력하여 후금과 사화한다고 주장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통해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숙명,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에 반대하는 숙명방청 사상이 나타나고 당시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시대의 착오적인 측면이 드러납니다. 와사시, 자, 글쓴이의 평가를 통해 김영철의 삶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글 쓴 동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